여보, 정말 괜찮다고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윤석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 매출 보고서의 빨간 숫자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석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스타트업은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4년 9월 15일, 회사의 핵심 서비스에서 데이터 유출 의혹이 터진 날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했고 고객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억울해요. 석호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것 같은데.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나는 알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경쟁사인 넥스솔루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석호의 고객들을 빼앗아갔어요. 석호는 35의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몇 년 근무한 후 용기를 내어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석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유진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유진은 특별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조언으로 석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꿈을 믿어요. 유진이 프로포즈를 받던 날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석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강남의 괜찮은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유진도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 석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상혁 대표님께서도 연락을 끊으셨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상혁은 석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석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사실 오 대표와의 미팅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일찍 사무실로 나갔어요.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또 2군데에서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발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넥스솔루션에서 우리보다 30% 저렴한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대응 방안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어요. 가격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넥스솔루션은 훨씬 큰 회사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석호는 오랜 친구 박기문을 만났어요. 기문은 제조업 분야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기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석호는 최근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기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어. 기문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정말 망할 뻔했거든. 그런데 어떤 분 덕분에 다시 일어섰지. 누구? 석호가 궁금해했어요. 기문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무속인이야.
처음에는 나도 믿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석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너 정신 차려. 이게 몇 년도인데. 아니야, 진짜야. 내 얘기 들으면 그분이 꼭 만나보라고 하실 거야. 김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호는 김은의 말을 곱씹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소에 붙였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만삭의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석호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병원비, 육아용품,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비까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임신한 아내는? 태어날 아이는? 새벽 5시 석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석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 덕분에 다시 일어섰지. 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은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고려하게 되니까요. 유진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벌써 깨어 있었어요? 응, 좀 일찍 일어났어. 석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의 격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는 나쁜 소식만 들려왔어요. 또 다른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고 신규 고객 유치도 막막했습니다. 저녁 석호는 다시 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김은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 오후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석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 다음 날 석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상혁 대표님께서 미팅을 또 연기하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석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 대표는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마저 돌아서면 정말 끝이었어요. 이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석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거절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미루고 미루다가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만드는 거죠. 오후 2시 석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석호야, 나야. 시간 있지? 김은의 목소리였어요. 응, 뭔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석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어디서 만나는데? 파주 쪽이야. 좀 멀긴 한데. 어때? 알겠어. 주소 보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스로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떤 미팅이에요? 유진이 궁금해했어요. 투자 관련 미팅이에요. 좀 멀리 나가야 해서.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무속인을 만나러 간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석호는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주소는 시내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간판이나 큰 건물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설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석호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저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만나기만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윤석호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차설아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거실로 안내받은 석호는 더욱 놀랐어요. 일반 가정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쪽 벽에 작은 제단이 있을 뿐이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설아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석호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라셨죠? 다들 처음에는 그래요. 설아가 웃으며 차를 내왔어요. 저도 사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석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원래는 사업을 했었어요. 벤처 회사를 운영했었죠. 벤처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직원도 20명 정도 두고 설아의 얼굴에 그때를 회상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어요. 파트너가 돈을 빼돌렸고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했죠. 석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빚만 남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그래서 이 일을 우연한 계기였어요. 절망적일 때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설아는 석호를 바라봤어요. 김훈 씨한테 대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솔직히 막막해요. 데이터 유출 의혹이라고 하셨죠? 억울하시겠어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대표님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경쟁업체 쪽에서. 석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걸로 사람의 운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이걸로 다시 일어섰거든요. 상자 안에는 붉은 종이에 글씨가 쓰인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석호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김훈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웠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김훈은 작년에 정말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아의 말에 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아요. 그럼 이것도 의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아가 부적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이 일은 혼자만 아셔야 해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이 알면 효과가 떨어져요. 특히 의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설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비용이 있어요.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에요.
석호는 주저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민되시죠? 당연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사가 망하면 손실이 얼마일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몇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일단 받아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돈 돌려드릴게요. 설아가 부적을 석호에게 건넸어요. 석호는 부적을 바라봤어요. 빨간 종이에 검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 같기도 하고 다른 문자 같기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간단하죠? 석호는 지갑을 꺼내 현금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석호가 돈을 건네자 설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팅 어떻게 됐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유진이 기대 섞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석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지갑 속의 부적을 몇 번이나 꺼내봤어요. 정말 이런 것이 도움이 될까? 하지만 이미 돈을 낸 이상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효과가 있기를. 석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선택이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어요. 석호는 매일 아침 지갑 속 부적을 확인했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빨간 종이에 검은 글씨만 적혀 있을 뿐이었죠. 회사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상혁 대표님이 미팅을 연기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석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석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지금 시간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석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가고 있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산부인과에서 만난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직 정확한 건 아니래요.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두 사람은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윤석호님 보호자분? 간호사가 부르자 석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임신성 당뇨가 의심됩니다.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요. 위험한가요?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입원은 안 해도 되지만 일주일에 2번씩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보험이 적용되니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출산 후까지 계속 관리해야 하니까.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집까지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 응, 알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해 유진을 재우고 나서 석호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회사도 위기, 아내도 위기. 설상가상이었어요. 그때 지갑 속 부적이 떠올랐습니다. 설아가 일주일 안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석호는 부적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그냥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어요. 유진의 병원비 때문에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사장님, 넥스솔루션에서 또 우리 고객을 빼갔어요. 개발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이번엔 어디? 대성전자요.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고. 석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대성전자는 매월 5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는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넥스솔루션이 반값에 해주겠다고 했대요. 반가? 그 말에 석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가격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설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아직 별다른 변화는. 그렇군요. 혹시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계시죠? 네,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럼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석호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날 저녁 석호는 유진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아직 어려워. 석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이 힘들죠?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석호는 아내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곧 좋아질 거야. 응, 믿어요. 그날 밤 석호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부적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장님,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넥스솔루션에서 보안 사고가 났대요. 고객 데이터가 해킹당했다고. 석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네,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석호는 급히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넥스솔루션의 보안 사고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넥스솔루션 고객 정보 10만 건 유출, 보안 시스템 허술. 기사를 읽는 석호의 손이 떨렸어요. 몇 달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오상혁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석호 씨, 바쁘신가요? 아니요, 대표님. 말씀하세요. 넥스솔루션 소식 들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사실 저희도 넥스솔루션과 계약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신뢰가 깨졌어요. 석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계약건으로.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석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하던 오 대표가 먼저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대성전자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유지하고 싶다고. 정말요? 네. 넥스솔루션 사고 소식 듣고
다시 생각해 봤다고 해요. 석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석호는 집에 돌아가며 지갑 속 부적을 만져봤어요. 정말 이것 때문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유진이 남편의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응, 회사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넥스솔루션에서 보안 사고가 났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생겼어. 와,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예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석호는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부적의 효과일까? 그날 밤 설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나요? 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일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석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정말 부적의 효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석호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오늘의 기적 같은 변화를 생각하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석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오상혁 대표와의 미팅 준비로 분주했어요. 어제의 기적 같은 변화가 꿈은 아니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넥스솔루션의 보안 사고는 여전히 메인 뉴스였어요. 사장님, 오 대표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석호는 긴장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오상혁 대표가 사무실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석호 씨, 오랜만이네요. 네, 대표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을 피했던 것 같아서. 오 대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저희도 넥스솔루션 쪽으로 기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니까 가격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보안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안전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오 대표의 말에 석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동안 석호는 행복했어요. 몇 달 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오 대표가 돌아간 후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죠? 석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적을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설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으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느낌이 와요. 대표님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석호는 신기했어요. 정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걸까?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네, 좋습니다. 석호는 유진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매일 바쁘네요. 몸 조심해요. 유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석호는 다시 설아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큰 계약 성사됐다면서요? 네,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예요. 대표님이 원래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설아의 말에 석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해요. 어떤 노력이요? 지금까지는 수비적이었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해요. 설아가 새로운 부적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금색이었습니다. 이건 사업 확장을 위한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끌어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해요.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에요. 석호는 놀랐어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좀 부담스럽네요. 대표님, 오늘 계약으로 얼마 정도 수익이 생겼어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그럼 500만 원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몇 배로 돌아올 거예요. 설아의 말이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지난번 부적 이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하셔도 돼요. 효과는 같아요. 결국 석호는 카드를 꺼냈어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지난번의 성공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하려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해요. 방해되는 요소요? 예를 들어 가족들의 부정적인 에너지 같은 거예요. 석호는 고개를 갸우거렸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뭔가요? 걱정, 의심, 불안 같은 감정들이요.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성공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돼요. 특히 아내분이 많이 불안해하시죠? 맞는 말이었어요. 유진은 요즘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대표님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일에 더 집중하고 가족 일은 덜 신경 쓰고. 석호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겠지만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대표님의 성공이 결국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설아의 말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설아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거실에서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미팅 어땠어요? 좋았어. 계약도 성사됐고. 정말요? 다행이에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몸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중요한 시기라서 좀 바빠. 석호는 설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거리를 두라는 말이. 병원 검사는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또 받아야 해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회사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지? 유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석호는 새로운 금색 부적을 지갑에 넣었어요. 정말 더 큰 성공이 올까?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먼저 대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석호 씨,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정부 과제예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 과제라니. 석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틀 후에는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회사 시스템도 봐주실 수 있나요? 넥스솔루션 사고 보니까 불안해서. 일주일 만에 3건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됐어요. 석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석호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부적의 효과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계약이 당연한 결과예요. 대표님의 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뭔가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가족이 시기한다고요? 갑자기 잘 되니까 의심하거나 견제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유진이 물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응, 계약이 좀 늘었어. 그런데 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집에 더 늦게 와요. 일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바쁘지. 그래도 가족 시간도 중요해요.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석호는 설아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유진이 견제하는 걸까? 알겠어. 조금 더 참아줘. 네. 유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석호는 모른 척했어요. 2달이 더 지났어요. 석호의 회사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직원 수는 3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2배로 확장했어요. 매출은 예전의 5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여보, 내일 정기검진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석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혼자 갈 수 있지? 택시 타고. 차가운 말투의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석호는 설아와 또 만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죠. 석호는 감사했어요. 설아의 조언대로 가족에게 신경 쓰지 않으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설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슨 뜻인지. 가족을 떠나세요. 석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족을 떠나라고요? 네. 아내와 아이는 대표님의 발목만 잡을 거예요.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과감히 결단해야 해요. 그건 너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 말이 틀렸나요? 모든 게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설아의 조언은 항상 옳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 때문에 꿈을 포기할 건가요? 대표님은 더 큰 그릇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설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소파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여보, 아기가 자꾸 움직여요. 신기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손 대봐요. 발로 차는 것 같아요. 석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손을 얹었어요. 정말로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석호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빠 목소리 들으면 더 움직여요. 유진의 말에 석호는 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그때 아기가 더 세게 발로 찼어요. 석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내 말 알아듣나 봐. 그럼요. 똑똑한 우리 아기예요.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아의 말과 오늘 느꼈던 아기의 움직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족을 떠나야 할까? 성공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유진이 갑자기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배가 아파요. 진통인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석호는 황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네. 준비하자.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 석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정말 옆에 있을 거죠? 유진의 간절한 눈빛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유진을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석호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어요. 아기 아빠시죠? 건강한 아들 낳으셨어요. 석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산모는 어떤가요? 힘들어 하시지만 괜찮으세요. 들어가 보세요. 분만실에 들어가니 유진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조그맣고 빨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석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말 작고 따뜻했어요. 안녕, 내 아들아. 아빠야.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석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민준이. 윤민준 어때? 좋아요. 민준아, 잘 자라자. 그 순간 석호는 깨달았어요. 이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병실로 옮긴 후 석호는 유진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석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그동안 너무 일에만 신경 썼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가족이 가장 중요해. 그날 저녁 석호는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대표님,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가족이 내 전부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석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부적들을 모두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다음 주부터 석호는 회사 일정을 줄였어요. 오후 6시에는 반드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미팅들이 많은데 가족이 더 중요해요. 미팅은 다른 시간으로 조정하세요. 직원들은 놀라했지만 금세 이해했어요. 한 달 후 석호는 민준이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아빠가 할게. 엄마는 쉬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이 도움돼요. 유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정말 소중한 걸 알게 해줘서. 그때 민준이가 석호를 보고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정말이네.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해. 석호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따뜻함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회사도 여전히 잘 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석호가 가족에게 신경 쓰면서 일의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더 좋아 보이세요.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유진과 민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런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보다. 맞아.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게 최고야. 하늘에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석호는 민준이를 안고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셋이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호는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따뜻한 가정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왔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석호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미신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